저선 무선 버티컬 마우스가 나왔습니다. 오타가 뭐 아예 안 나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는 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또 제가 잔뜩 갖고 왔는데 이거 아직 핫함 정도가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겠죠? 제가 이걸 산지는 한참 됐는데 이제서야 찍게 됐는데 3월에 출시됐던 다이소 테크 신제품 7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거 다 5,000원 동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 35,000원을 썼고요. 사실 원래 8개인데 하나는 그냥 유선 멤브레인 키보드라서 굳이 소개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너무 평범할 것 같다 싶어서 괜히 뺐고요. 나머지 이제 스피커 3대장, 그 다음에 마우스 3대장, 그리고 블루투스 키보드 요렇게 해서 7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스피커 3대장 먼저 보여드리고요. 제일 좀 평범해 보이는 패브릭 블루투스 스피커 요거부터 볼게요. 자, 보시면 충전식 C타입으로 충전이 된다고 하고요. 이거를 똑같은 모델 2대를 연결하면은 TWS 서라운드는 아니고 사실 스테레오일 텐데 어쨌든 스테레오로 작동을 한다 라고 하고, USB 메모리랑 마이크로 SD까지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USB C타입에서 A타입으로 가는 케이블 하나 들어있고, 본체가 있고, 이게 끝입니다. 끝. 자, 근데 이게 디자인이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JBL 고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요 밑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스타일의 디자인하며 요 스트랩하며 패브릭하며 JBL 고스러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 미끄럼 방지 패턴이 다이소 거는 단순히 그냥 플라스틱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놔도 미끄럼 방지가 전혀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조작부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재생, 플러스가 모양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전면에는 이게 스피커만 있는 거고, 상단에 이제 컨트롤 버튼이 몰려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스트랩이 있는 거고, 좌측에 이렇게 커버가 있습니다. 이 커버를 열면은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그 다음에 USB A 타입,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 인식하는 거고요. USB C 타입으로는 이제 충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한번 켜볼게요. 그럼 뭔가 약간 중국제스러운 그런 효과음이 나면서 연결되고, 실제로 제조업체명을 보시면은 신샹홍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제고요. 이게 블루투스에서는 TS BTS 25-2-D라는 모델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노래 한번 틀어볼게요. I'm still breathing. 그래서 업데이트 이전에 퀵스타랑 비교하게 되면은 일단 메뉴 자체가 패널 테마, 패널 스타일 편집, 고급 설정 이렇게 좀 변경이 됐죠. 자, 이게 스피커가 나쁘진 않아요. 이게 4W짜리거든요, 출력이. 그거를 감안했을 때 휴대폰에서 최대 볼륨으로 했을 때 이 정도 출력이 나와준다는 거는 그냥 막 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고 라이딩할 때나 아니면은 그냥 야외에서 놀러 갔을 때 그렇게 쓰기에는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저음도 최대 볼륨으로 높이면은 꽤 있는 편인데 이게 한 중간 50% 정도 내외에서는 저음이 아주 센 느낌은 아니었고요. 최대 볼륨으로 높이면은 지금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좀 찢어지는 구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피커 유닛의 품질이 그렇게까지 뛰어난 건 아니다 라고 느껴지고, 약간 답답함이 있어요. 음색이 조금 답답한 데다가 해상도가 조금 부족하다 라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5,000원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꽤 나쁘지 않게 쓸만하다 라고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동일한 거를 JBL 클립 4로 들었을 때, 얘는 5W거든요 얘로 들었을 때 어떻게 들리는지, 그 다음에 S26 울트라 기본 말고 제가 이전에 스피커 세팅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세팅을 먹였을 때랑 비교했을 때는 과연 어떤 게 더 좋게 들리는지도 한번 바로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Single day, and that will never change. Long as I'm still breathing. That'll never change. Yeah, we got it, me royalty. 퀵스타랑 비교하게 되면은 일단 메뉴 자체가 패널 테마, 패널 스타일 편집, 고급 설정 이렇게 좀 변경이 됐죠. 그래서 원래 나만의 퀵 패널 꾸미기였던 게 패널 테마로 이름이 변경이 됐고요. 자, 이게 비교한 걸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괜히 다이소 스피커한테 미안해지는 비교가 됐어요. JBL 클립 4랑 비교한 거는 너무 압도적으로 JBL 클립 4가 좋아서 어쩔 수가 없이 이 두 개의 비교에서는 다이소 패브릭 블루투스 스피커가 적고요. 그래도 S26 울트라랑 다이소 패브릭 블루투스 스피커를 비교했을 때는 소리의
밸런스는 사실 S26 울트라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음의 양이나 출력에 있어서는 다이소 패브릭 블루투스 스피커가 조금 더 좋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도어용으로 막 쓰기에는 무난하게 5,000원 주고 쓸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LED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얘도 똑같이 3W고요. 얘도 똑같이 TWS 스테레오 모드 지원되고 C타입으로 충전되는 데다가 얘는 USB 인식은 안 되고 마이크로 SD 인식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구성품은 동일해요. 본체 있고 USB A to C 케이블 있고 간단 사용 설명서 있고요. 생긴 거는 얘도 패브릭 마감이긴 해요. 얘는 이제 실제 미끄럼 방지가 여기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놓으면은 안 미끄러져요. 그 다음에 이 스트랩도 디자인이 좀 다르죠. 패브릭은 오로지 고무로만 되어 있는데 얘는 여기가 오히려 패브릭이 섞여 있고 손에 잡는 부분에 약간 고무를 덧대놓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밑에 지금 TF 그 다음에 DC 5V라고 써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SD 카드랑 USB-C 타입 충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원을 넣어보면요. Bluetooth mode. 잠깐 이거 전원 켜지는 소리 이거 JBL 소리인데?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이게 소리가 많이 열화가 돼서 그렇지 동일한 걸 지금 어디선가 갖고 와서 쓰는 것 같은데 야 이렇게까지 갖다 써도 되나? 모르겠네요. 이 친구는 모델명이 TS BTS 25-1-D라고 뜹니다. 자, 그래서 얘는 연결하면 이렇게 LED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인 거고요. 당연히 이름이 LED 블루투스 스피커니까 LED를 끄는 방법은 없어요. 자 동일하게 또 한번 스피커 바로 재생해 볼게요. Every single day, and that will never change. As long as I'm still breathing, breathing. 퀵스타임 비교하게 되면은 일단 메뉴 자체가 패널 테마, 패널 스타일 편집, 고급 설정 이렇게 좀 변경이 됐죠. 그래서 원래 지금 제가 들어봤는데 패브릭보다 찢어지는 거는 덜한 것 같아요. 노래 들을 때는. 근데 또 말소리는 패브릭보다 LED가 더 찢어지는 느낌도 있고 출력도 LED가 조금 더 약간 한 0.5 정도 더 강한 느낌도 있는데 전반적인 밸런스는 LED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스피커 3대장의 마지막 LED 유선 사운드만인데요.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유선입니다. 전원도 USB로 받기 때문에 요건 휴대폰에 사용하기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이런 데다가 쓰라고 나온 사운드 빵 거고요. 아까 블루투스 스피커 두 개는 3W 출력이었지만 얘는 5W 출력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2채널 스피커라고 합니다. 얘는 또 제조사가 다르네요. 동관 하이퍼송 전자라고 합니다. 갤럭시 북 5 프로의 오디오 단자에 먼저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USB 단자 꽂아서 전원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LED가 바로 들어오는데 LED가 막 엄청나게 밝진 않고 이렇게 컬러가 바뀌는구나 정도가 인식할 수 있는 밝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밝진 않네요. 그리고 요 레버가 이게 무한정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최소 이렇게 딱 걸리고 최대 이렇게 딱 걸립니다. 자, 얘도 한번 바로 재생해 보겠습니다. That will never change. As long as I'm still breathing, breathing. 퀵스타임 비교하게 되면은 일단 메뉴 자체가 패널 테마, 패널 스타일 편집, 고급 설정 이렇게 좀 변경이 됐죠. 와 이거는 넌 안 되겠다. 얘는 5,000원이라 하기에도 좀 지금 다른 블루투스 스피커들이 5,000원 치고 체급을 잘 보여줬는데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하면은 너무 좀 체급이 딸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새 라디오도 이렇게 안 들릴 것 같은 정도로 먹먹하고요. 2채널이라고 했는데 뭐 2채널 같지도 않아요. 그냥 모노 스피커 같고 해상력도 완전 떨어지고 출력도 5W라고 하는데 아까 3W짜리보다 출력이 작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LED 유선 사운드 바는 비추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우스 3대장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독특한 건데 일단 제일 평범한 이 친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저선 무선 마우스 기본이고요. 마우스 민감도 DPI는 800, 1200, 1600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고 블루투스 안 됩니다. 무조건 2.4GHz 동글을 꽂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USB-A 타입이 없는 노트북 예를 들어서 뭐 맥북 네오라든가 이런 걸 쓰시면은 젠더가 필요하거나 허브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보여드리는 마우스 3대장 모두
모두 블루투스가 안 돼요. 동글을 필요로 하는 마우스들이기 때문에 이 점은 인지하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AA 건전지 하나 들어가는데 건전지는 미포함입니다. 마우스는 또 어디서 만들었냐? 글로벌 맥스 SZ라는 곳에서 만들었고 얘도 중국제라고 합니다. 얘도 사용 설명서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왜 이렇게 구겨져 있지? 아, 요게 LED 온오프 버튼이래요. 왜 DPI 같이 생긴 게 하나가 더 있나 했더니 DPI 하나, LED 온오프 하나 이렇게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LED가 있어? 너는 LED 마우스가 아니잖아. 일단은 전압을 넣어보면 알겠죠. 배터리는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미리 꽂아놨고 여기 배터리 커버를 열면은 이 안쪽에 USB 동글 내장이 가능한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동글 사이즈는 뭐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두껍지도 크지도 않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데 오늘을 바꿔주고 USB 동글 노트북에다가 연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노트북에 연결했을 때 요 정도 튀어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주고 나면은 여기 빨간 색깔로 들어옵니다. 불이. 이게 요새는 마우스들이 보통 안 보이는 센서였어요. 뭐 예전에는 블루 컬러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했는데 요새는 거의 아예 안 보이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이소 이 친구는 옛날에 고전적인 빨간불로 바닥에 반사되는 걸 인식하는 그걸로 들어가 있다 라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단점이 뭐냐면요, 제가 지금 땅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도 얘가 인식이 돼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해요. 이렇게 유령 인식되는 게 마우스 패드가 좀 작거나 아니면 마우스 움직이다 보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좀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유령 인식이 되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위치 이동이 이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이질감이 들어요, 마우스를 쓸 때.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LED는 뭔가 했더니 지금 여기 초록 색깔로 마우스 휠 부분에 LED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 LED 오프를 눌렀을 때 꺼진다 라는 거네요. 필요한가? 이 마우스 쉘이 굉장히 좀 뭔가 익숙한데, 제가 쓰고 있는 이 잠자리 마우스 VXE R1 프로 맥스인가? 뭐 그렇거든요. 이름이 좀 복잡한데 얘도 사실상 로지텍 G 프로의 카피 쉘이란 말이죠. 이거를 조금 작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게 조금 크거든요. 더 그거보다는 조금 작아요. 이 옆 라인도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휠 하며 옆 라인이 상당히 꽤 비슷한, 물론 얘는 조금 더 꼬리 쪽으로 가장 높은 부분이 쏠려 있는데 얘는 약간 더 머리 쪽으로 가장 높은 부분이 쏠려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 다음에 길이가 전반적으로 조금 더 짧고 크기가 작다 라는 점이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클릭 소음은 요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것처럼 좌우, 그 다음에 휠 클릭, 그 다음에 사이드 버튼까지는 다 저소음이 맞아요. 그런데 DPI랑 LED 온오프는 저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우스 인풋 렉 테스터 요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인풋 렉이 8ms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폴링 레이트는 지금 뭐 한 125 정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사무용 마우스다. 게이밍은 아니고. 왜냐면 보통 게이밍 마우스는 요새 1000Hz 폴링 레이트를 지원하는 경우도 많고, 물론 세팅할 수 있긴 합니다만 지연도 1mm 이렇게까지 막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게이밍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무용 마우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소 저소음 무선 마우스는 그냥 굉장히 무난한 마우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소음 무선 LED 마우스고요. 얘도 DPI는 동일하게 800, 1200, 1600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500mAh 내장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USB-C 타입으로 충전이 된다 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SB 동글 꼭 껴줘야 되고요. 얘도 이렇게 마우스 본체가 있고요, 사용 설명서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특징이 이제 요 상단 여기로 이제 C타입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그냥 전원 오프,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전원만 켜진 거고, 이렇게까지 다 올리면은 LED까지 이제 다 들어온다 라는 거고요. 얘도 동글 이렇게 바닥에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도 동일하게 옛날식 광학 센서예요. 그래서 빨간 색깔 불빛을 얘가 인식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유령 인식이 약간 있어요. 이렇게 지금 거리를 떼고 했을 때 유령 인식 이슈가 좀 있습니다. 얘는 지금 보시면 여기 테두리에 투명한 요런 라인을 넣어 놔갖고 여기서 이제 LED가 은은하게 돌고 있다 라는 건데, 사실 LED가 여기쯤에 하나 박혀 있고 오른쪽에는 안 박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중앙부 어딘가에 하나, 그 다음에 바닥 요 LED 하나, 이거고 뭔가 다른데 막 LED가 크게 박혀 있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른쪽에는 없는 것 같아요, LED가. 그리고 중앙에 DPI 버튼도 투명하게 돼 있어갖고 DPI를 누르면은 뭐 누를 때 딱히 바뀌는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로도 LED가 보인다 라는 거죠. 제 손에는 뭔가 요 손 아기가 많이 비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마우스 그립하고 있기가 약간 불편하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이제 러버 코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벗겨질 거거든요. 사실 오래 쓰다 보면은 이 검정색 러버 코팅의 특징이 오래 쓰다 보면 이게 다 들떠갖고 끈적끈적해지고 이런 건데, 일단은 그래도 굉장히 장점은 5,000원 같은 마감이 아닙니다. 사실 LED 쪽 보면 5,000원 느낌이 있는데 이 상판만 봤을 때는 전혀 5,000원의 느낌은 아니에요. 얘도 소음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소음 무선 마우스랑 다르게 좌우 클릭은 소음이 더 적은 것 같아요. 오히려 휠 클릭과 DPI 버튼은 소음이 좀 더 큰 것 같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닥에 마우스 피트가 없어요. 와, 이거 잠깐만, 충전식을 맞추기 위한 원가 절감일까요? 켜져 있는 상태에서 충전하면서 사용이 동시에 되는지 한번 보면은 이렇게 충전선 꽂혀 있는데도 마우스 사용 동시에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충전 중일 때는 여기 중앙에 LED가 들어오네요. 뽑으면은 꺼지고 충전 중일 때는 이 충전 LED가 들어온다 라는 거고, 자, 무선 LED 마우스도 딜레이가 한 8ms 나오고요, 폴링 레이트도 125Hz가 나오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냥 적당한 사무용 마우스다, 일반적인 사무용 마우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보다는 그래도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저소음 무선 마우스가 나은 것 같아요. 뭔가 저소음 무선 LED 마우스는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 배터리가 내장됨으로써 희생당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아예 다른 카테고리죠. 저소음 무선 버티컬 마우스가 나왔습니다. 얘는 또 배터리가 AAA입니다. 모양 쉐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가 약간 LED가 들어오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아, 요게 DPI 버튼이에요. DPI 조절 버튼,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그 다음에 좌우 클릭, 휠 클릭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닥면입니다. 바닥면인데 요거 웃긴 게 얘는 또 마우스 피트에 보호 필름이 있어요. 이 파란 색깔 보호 필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보호 필름 떼야 됩니다. 이거 안 떼면은 마우스 미끄러지는 게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자, 얘는 이렇게 배터리 커버랑 동글 수납부랑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원을 한번 켜주면요, 아, 얘도 동일하네요. 구식 옵티컬 센서를 쓰고 있고, 그래서 여기 LED는 이 옵티컬 센서의 LED를 그대로 가져와서 구멍만 뚫어고 보여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 버티컬 마우스가 의외로 편한데요? 이렇게 쓰니까? 아, 이런 느낌 때문에 쓰는 거구나. 얘도 저소음이기 때문에 소음 한번 들려드리면, 좌우 버튼, 그 다음에 사이드 버튼은 저소음인데 DPI 버튼하고 휠 클릭은 저소음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버티컬 마우스를 지금 처음 써보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편한데요? 버티컬 마우스를 사람들이 왜 쓰는지 알 것 같은 그런 기분이랄까요? 이 곡선이 있거든요. 여기가 손악이 여기랑 딱 맞아요. 약간 누군가와 악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쓰고 있어갖고, 오, 괜찮은데요? 버티컬 마우스를 사고 싶은데 입문을 고민하고 계실 때 버티컬 마우스 요거 사용하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얘도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띄워놨죠. 여기서 유령 인식은 있어요. 이게 공통적으로 같은 센서를 쓰고 있는 것 같아갖고 이 센서의 약간 종특인 것 같습니다. 구형 옵티컬 센서의 종특일 수도 있고, 얘도 지연 시간은 8ms 정도, 폴링 레이트도 125Hz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무용 마우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독 주자네요. 저소음 블루투스 키보드인데요. 얘는 블루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펑션 키 다 있고요. 맥, 윈도우, 안드로이드 모두 지원한다고 하고, 얘도 C타입으로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전 케이블은 미포함이라고 하네요. 78키 구성입니다. 일단 페어링 하기 전에 키보드 본체부터 보면은 이 위에는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일반적인 플라스틱인데 뒷판이 메탈인데, 아, 이게 뭔가 마감이 요런 거, 나사가 너무 다 보이고 나사가 손에 닿기도 하고 생체 철판인 게 5,000원짜리긴 하지만 조금 아쉽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강도를 이렇게 봤을 때 좀 휘어지긴 하네요. 이 키보드가 엄청 튼튼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좀 휘어지고, 스트로크가 아주 얕진 않습니다. 스트로크가 어느 정도 깊이감이 있어요. 아, 근데 키캡이 너무 작다. 저는 이제 제가 좀 손가락이 굵은 편이거든요. 손도 크고, 그렇다 보니까 애기들 장난감 컴퓨터 만지는 느낌? 키보드가 키캡이 너무 작네요. 아, 이거 분명히 오토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느낌이고, 윈도우 로고도 윈도우 XP부터 7까지 쓰였던 9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 베어라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 프린트 스크린이 빠졌네요. 프린트 스크린 빠졌고, 아, 이건 좋네요. 코파일럿 키가 먹지 않고 한자 키가 단독으로 들어가 있고, 인서트도 없습니다. 인서트 없고, 뭐 그 정도네요. 의외로 78키라서 그런지 빠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전원을 켜주고요. 그럼 파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커넥트를 눌러주래요. 아, 그럼 여기 떴네요. TS BTK EOD 이거 떴습니다. 자, 타이핑을 해보면요.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저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공부 안 하고 영상이나 찍고 있어요. 오타가 뭐 아예 안 나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는 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독수리거든요. 하이브리드 독수리 2개, 3개 정도 쓰는 그런 독수리라서 독수리 탑법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자, 키보드 테스트 사이트도 들어서 한번 테스트 해보면은 동시에 몇 키까지 입력이 될까요? 아, 이거 동시에 2개밖에 안 돼? 아, 그런 거야? 일단 쉬프트를 하나, 2개는 되는데 3개까지 안 돼요. 그 다음에 일반 키는 3개까지 안 됩니다. 아, 같은 줄에서 3개가 안 되는구나. 뭐야, 또 3개가 됐어. 뭐야, ASDF는 또 4개까지 돼요. 지금 웃긴다. 그런데 GHJKL은 안 돼요. DFGH 안 돼요. ASGH 돼요. QWER T, 쿼티 안 돼요. QWOP 돼요. QWP 대괄호 안 돼요. 아, 이게 뭔가 완벽한 키 제한이 없는 건 아니고 키가 좀 먹는 게 있고 안 먹는 게 있고 한 것 같습니다. 여긴 또 6개까지도 막 이렇게 먹기도 하네. 그러니까
최대는 6개인 것 같아요. 이거 갖다가 뭔가 내가 게임을 하겠다, 다다다다 콤보하고 연타하고 그런 게임을 하겠다 라는 거는 조금 빡셀 것 같습니다. 얘도 저소음이기 때문에 키소음 한번 들려드리면요. 이 정도 느낌인데 노트북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키 눌리는 키 스트로크는 다이소 블루투스 키보드가 더 깊긴 해요. 그런데 일단 키캡이 너무 작다. 그 다음에 키감은 오히려 노트북이 더 쫀득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소 저소음 블루투스 키보드는 급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급할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더 가성비 좋은 키보드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지텍 K380이 그렇고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생각나는 제품들이 워낙에 많아서 굳이 5,000원 내고 이렇게 좀 타이핑에 약간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약간의 껄끄러움이 남는 그런 키보드를 쓸 바에는 그냥 돈을 제대로 투자해서 쓰는 게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이소 3월에 나왔던 테크 신상 스피커 3대장부터 마우스 3대장 그리고 키보드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제 원픽 원픽 고르기 되게 애매한데 사실 이미 블루투스 키보드는 아웃이잖아요. 마우스 쪽에서 칭찬했던 거 기본 저선 무선 마우스랑 스피커 쪽에서 칭찬했던 게 패브릭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이거 둘 중에 저는 그래도 5,000원을 낸다 라고 생각하면 패브릭 블루투스 스피커가 이번 다이소 테크 신상 중에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마우스들은 다 그 구식 광학 센서 때문에 유력 인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연결이 아예 안 된다는 거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얘는 동일하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리도 좀 찢어지고 그 다음에 밸런스도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5,000원 내고 그냥 무난하게 아웃도어 용도로 쓸 때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패브릭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번에 추천까지는 아니고 선뜻 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다이소 물건 싹 비교해봤는데 또 궁금하신 다이소 제품들 또는 저가 제품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도 한번 찾아보고 이거 재밌겠다 싶은 게 있으면은 구매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